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유독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알거나 심지어 자기가 귀신을 본다던 친구 없으셨나요? 저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 이야기가 끝나고 짧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은근히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느껴져서요. 오늘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를 잘하는 타케시라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아직 중학생이었을 때의 이야기다. 당시 우리 반에서는 도시전설이나 무서운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었다. 반 아이들 몇 명이 대충 6명 정도였던 것 같다.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다. 특히 타케시라는 아이는 이야기를 정말 잘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결말이 뻔한 괴담이라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투로 들려줘서 나는 은근히 그런 타케시를 동경하고 있었다. 언젠가 타케시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를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었다. 그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나 역시 구별할 수 있게 되어버렸기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건 실제로 타케시와 내가 겪은 일이다. 우선 타케시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계기부터 이야기하겠다. 타케시가 늘 다니던 통학로에는 꽤 큰 쇼핑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장소였다. 그런데 타케시는 어느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사람이 가득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사람이었다. 타케시의 집으로 가는 길의 동선은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의 옆모습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을 인식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날은 그 사람이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서 있었다. 횡단보도를 등진 채 타케시가 걸어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저 사람 얼굴은 처음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타케시는 무심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멍하니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타케시는 그 사람의 입 안을 봐버린 것이다. 깜짝 놀라 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그 입 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다고 했다. 입 안을 본 순간 직감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왜 입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물었지만 타케시는 다음에 알려줄게 하고 웃기만 했고 그날은 끝내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 다음을 기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타케시는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과도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는지 궁금했던 나는 점심시간에 타케시에게 물어봤다. 요즘 왜 방과 후에 안 남아? 그러자 타케시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내 질문에 이상한 질문으로 대답했다. 빨간색 맞지? 질문과 너무 동떨어진 대답이라 순간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으로 치면 몇 초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나는 머릿속에서 타케시가 한 말을 다시 조합해봤다. 빨간색 맞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타케시가 그 말을 내뱉을 때의 목소리는 너무 차갑고 무기질적이어서 이상하리만치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결국 그 뜻을 되묻지도 못했다.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놀린 거 아니야? 하며 웃었지만 어쩐지 그런 느낌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타케시에게 다시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냥 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잊으려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방과 후였다. 신발장 앞에서 이번에는 타케시가 먼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속으로는 움찔했지만 그때 타케시는 평범해 보였다. 아까 이상한 질문해서 미안. 그렇게 사과까지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점점 상태가 이상해졌다. 타케시는 계속 손을 꽉 쥐었다 폈다 하고 슥슥 소리가 나게 손바닥을 비벼댔다. 그러면서 시선은 계속 내 얼굴의 한 부분만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초조한 태도와 거리낌 없는 시선에 나는 점점 불편해졌고 이제 그만 가도 되냐고 말하려던 순간이었다. 타케시가 갑자기 말했다. 입 안을 보고 있었어? 무슨 말이야? 내가 물었지만 타케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역시 점점 무서워져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무슨 말을 하며 타케시에게서 도망쳤는지는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돌아간 뒤의 일도 기억이 나지 않고 같은 반이었던 타케시와 그 후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타케시는 전학을 갔다. 부모님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병원 안에 있는 학급으로 전학 갔다고 했다. 반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느니 큰 병에 걸려 등교를 못하게 됐다느니 여러 소문이 돌았다. 몇몇 아이들은 타케시를 만나고 싶어 선생님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선생님은 알려주지 않았다.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저 그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흥미를 잃었고 타케시 이야기도 점점 사라져갔다. 하지만 나는 계속 타케시가 말했던 이 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분명 타케시가 봤던 쇼핑몰 앞 횡단보도에 서 있던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존재였을 것이다. 타케시는 그 사람의 무언가를 보고 결국 입원하게 된 게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 쇼핑몰에 가볼 용기도 타케시와 연락해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잊고 싶었다. 그날 방과 후 내게 꽂히던 타케시의 시선과 스윽스윽하고 손바닥을 문지르던 소리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타케시가 사라진 뒤로 약 1년이 지났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학교가 끝나고 쇼핑몰에 가자는 얘기가 나왔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쇼핑몰이 거기에 하나뿐이었고 차가 없으면 다른 동네로 가기도 힘들었다. 나는 마지못해 승낙하고 방과 후 쇼핑몰로 향했다. 쇼핑몰의 입구는 두 곳이었고 둘 다 큰 횡단보도가 있었다. 타케시가 어느 쪽을 말했던 건지는 몰랐다. 하지만 저 멀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도 나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정말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타케시가 입안을 봤다는 그날처럼 횡단보도를 등지고 이쪽을 향해 서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분명 주변에는 친구들과 자동차 소리가 가득했을 텐데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멎고 대신 내 심장 소리만 커져갔다. 절대 저 사람을 보지 마. 고개를 숙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쳐다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강력한 어떤 기묘한 인력에 이끌려 나는 점점 가까워지는 그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곧이어 얼굴 표정이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나도 보게 되었다. 멍하니 벌어진 커다란 입. 내가 계속 신경 쓰고 있었던 그 입 안을. 타케시가 말했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를 구별하는 방법.
분명 그곳에 서 있는 건 인간이 아니었다. 겉모습은 사람인데 확실히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아무것도. 벌어진 입 안은 새까맸다. 물감으로 칠한 듯한 검정이 아니었다. 분명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 안에는 혀든 이든 목젖이든 뭐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입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마치 내 머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여전히 주변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시선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입 안. 만약 그와 눈이라도 마주친다면 그대로 그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지금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슥, 슥 하고 손을 비비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작은 소리에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돌아왔다. 나는 곧바로 눈을 꽉 감고 빠르게 그 남자를 지나쳤다. 그제야 주변의 소음이 다시 귀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아무것도 못 본 듯 내 옆에서 즐겁게 떠들고 있었다.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굳게 감고 있던 눈을 뜨자 검은 것은 사라지고 평소와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아직이야. 있었다. 계속 내 뒤에 있었다. 손바닥을 비벼대는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왔다. 그날 나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정신이 이상해지지도 않았고 어느새 성인이 되었지만 가끔씩 그날 봤던 입 안을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나도 이 세상 것이 아닌 존재를 가끔 보게 되었다. 평범하게 살아가다가도 문득 보인다. 길가 구석이나 공공 화장실 같은 곳에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 아마 타케시는 그 새까만 입속으로 빨려 들어간 게 아닐까.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존재에게 다가갔던 게 아닐까. 그리고 분명 그 검은 입안의 끝에는 빨간색 맞지? 그 말이 내 입을 두고 한 말이었는지 타케시 자신의 입을 두고 한 말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래도 그때 내가 빨간색 맞아 라고 말해줬다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직도 든다. 타케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마 평생 알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걸지도 모른다.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까? 가끔은 그 손 비비는 소리가 사실 타케시의 것이었던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눈을 감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대로 그 검은 것에 빨려 들어갔다면 나는 아마 곧바로 횡단보도에 뛰어들어 죽어버렸을 테니까. 이상하게도 그런 확신이 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또 특별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도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놀랍게도 그 아이돌들이 많이 다니는 공연예고를 졸업했는데 학교 안에 그래서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에 그 극장에서 친구들이랑 연습을 하고 있었나 놀고 있었나 그랬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저기 2층 문으로 딱 들어오면서 얘들아 여기 좀 춥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뭐 극장이니까 춥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여기 좀 이상해 하면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러면서 내려오다가 어떤 계단에 딱 멈춰서 여기 라고 하자마자 그 여자의 바로 위쪽에 있던 조명이 퍽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제 다들 비명 지르고 달려나가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다음날 그 얘기를 반 친구들한테 했는데 이상하게도 큰 이슈는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도 워낙에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학교이기도 했고 다들 에이 우연이겠지 하고 직접 보지를 않았으니까 안 믿었나 봐요. 그래도 그때 거기 있었던 친구들이랑은 그 극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괜히 막 추운 것 같고 그 계단은 잘 이용 안 하려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 얘기가 꽤 길어졌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